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그래도 전일 북한발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증시가 상당히 양호했던 점과 또 전일 발생됐던 이 북한발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또 받아들일 수 있었던 점에서 오늘 시장은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분적으로 장중에 뭐 종목이 크게 흔들렸고 또 각 섹터별로 종목별로 반등을 하지 못한 종목도 있었으나 상당수 주도주급의 종목들은 그래도 큰 폭의 반등을 좀 이루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4월 5월 달과 달리 지금은 거의 시장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가는 말이 더 달리는 그런 장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도 매매를 함에 있어서 좀 굉장히 어려운 게 달리는 말에 탄다라는 이 부담감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시장이 불안할 때, 네, 딱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때, 그리고 제약바이오 랠리가 끝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주도주로 집중되는 모습이 더 심화가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뭐 상승 마감을 했죠. 결국은 네, 플러스권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 2배가 많다라는 것은 지금의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은 결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렵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저희는 그래요. 네, 이번에 시장의 반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종목 수를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반대로 종목 수를 줄여 놓은데 이제 시장의 주도주는 남겨놓고 오히려 하락이 좀 있고 반등을 못하는 종목들을 잘라 나가는 네, 작업을 이번 반등에 좀 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 주식이 반등을 하는데 강한 종목들만 계속 가기 때문에,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은 일단은 네, 남겨놓고, 네, 그렇지 않고 막연한 순환매, 막연한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머지 종목들이 다 끝나버렸다라는 것은 아닌데, 모든 종목들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바로 네,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전일미 증시는 네, 소비 부분이 개선이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원래 시장 컨센은 7.7%에 있었는데 까놓고 보니까 17%의 개선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환호를 했고요. IT 섹터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미 증시가 일단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좀 힘들었던 반면 IT와 5G 섹터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뭐 매매 하나의 팁인데, 오전에 이제 그 장이 시작되기 전에 뭐 리포트들을 쫙 보면 그날 하루에 어떠한 섹터의 리포트가 많은지, 네, 그런 부분을 또 체크를 하면 당일 주도 섹터가 어떤 건지는 뭐 대충 네, 가늠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리포트 나왔던 게 이제 5G와 2차전지에서 리포트가 좀 나왔죠. 뭐 비록 뭐 솔리드 하나 나왔고 에코프로 나왔었는데 둘 다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었고, 주가의 위치상 뭐 반등의 자리에서 나오는 리포트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많이 있더라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 북한발 리스크로 뭐 장 초반에는 다소 혼조세를 보였는데, 이 11시에 오늘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예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뭐 종목들 반등할 때 일단은 뭐 관망하면서 시장이 빠질 때 이제 매수를 들어가진 않았고, 오전에 매매했던 거는 오전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바닥 잡는 거를 좀 봤는데요. 정확히 11시에 발표가 끝나자마자 바닥을 잡았습니다. 바닥을 잡고 시장이 이제 그때부터 올라갔는데요. 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국내 이제 정부 측에서 북한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이 불안감이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북한발 리스크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네, 재료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발 리스크는 단기적 악재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뭐 이번 이 김여정발 리스크는 여기서 끝났을 거로 보여지고, 앞으로 추가적인 북한의 이 무력 도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30~70%를 들고 있으면서, 네, 주도주가 밀렸을 때, 네,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무력 도발에 대한, 또 새벽에 그런 말도 나왔죠.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 참 또 기가 막혀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미사일을 쏘고 하긴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이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라 미국에 명분을 줄 여지가 있어서 북한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면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으로 오늘 보면은 크게 개선된 부분은 없습니다. 네, 11시를 기점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네, 장 후반에 외국인들의 종가 관리가 일정 부분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이는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에 기반한 반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증시와 약간 연동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여주고, 제약바이오가 오늘 외국인 기관의 본격적인 차익 매물이 일정 부분 나왔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재료에 따라서 수매매가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 덱사메타손 관련주가, 이거는 이제 전일 나왔기 때문에 이미 선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따라 붙어서 매매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는 아예 포기를 했고요. 이제 일라이 릴리의 이 올드미언트 관련해서 이 임상 상상에 들어간다 라는 게 나왔는데 크게 반등을 안 줬습니다. 근데 이게 장 막판에 이제 종군당 그룹주가 뭐 강하게 가면서, 이제 저희는 종군당은 이제 언급을 했는데 뭐 제대로 잡지는 못하고요. 뭐 장 막판에 종근당 바이오, 한미 사이언스, 그다음에 이연제약, 이렇게 갑자기 뭐 정신없이 치고 올라가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잡았는데 사실 종근당 바이오가 장 막판에 호재가 터졌습니다.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올드미언트로 올라간 줄 알았는데 나파모스타트를 대표해서 임상을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뭐 관련해서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제약품이 올랐는데 재료적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네, 미리 선반영된 종목이 시가갭을 굉장히 크게 띄었을 때 굉장히 따라가는 것은 주의하고, 철저하게 횡보 이후에 돌아갈 때만 들어가는 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매수 추천이 나갔던 게 서울바이오시스. 근데 이제 이게 17,500원 구간을 봤는데 17,750원을 찍고 가서 조금 아쉽게 매매는 못했네요. 서울바이오시스는.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서울바이오시스를 보면 또 이게 배울 점이 많은 종목이에요.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달고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신규 상장했던 SC생명과학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또 판을 많이 치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LG그룹주 강세, SK 지속관찰 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해외 증시를 한번 보죠. 해외 증시를. 나스닥이 일단 잠시만, 나스닥이 일단 뭐 21선에서 다시 반등을 하고 지금 만들어졌던 갭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돌파를 하고 추세를 이어간다면 뭐 국내 증시도 같이 동반해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현금화는 항상 중요해요. 뭐 이렇게 돌파해서 눌렸다가 추세를 계속 만들고 가면 좋은데
이렇게 하고 또 내려오고 하면서 봉을 이렇게 만들면 또 위험하겠죠. 이렇게 만들면. 그래서 그런 점만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변동성이 커요. 하루에 마이너스 5%, 그리고 위아래 뭐 3%의 변동성을 지금 만들어낸 구간이 이제껏 상승하는 구간에서 극히 적었다라는 점은 추후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 뭐 더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이러한 구간을 깨면 굉장히 또 크게 깨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나스닥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우는 나스닥에 비해서 조금 더 약하죠. 이 갭을 메워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미국은 나스닥, 국내는 코스닥 뭐 이런 수준에서 볼 것 같고, 업종으로 봐서 오늘 코스닥 기준에 저희는 723포인트를 종가상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홀딩의 관점으로 갑니다. 홀딩의 관점으로 이탈을 하지 않으면 가고요. 723포인트를 잠시 찍고 올라올 때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죠. 네, 지수 바닥 잡았다라는 말씀 보냈고요. 이 구간에서 일단은 홀딩의 관점이고, 다시금 이런 구간을 깬다면 723포인트를 다시금 깨고 내려온다면 굉장히 좀 주의를 할 거예요. 주의를 해야, 왜냐면 여기서 올라가면 좋은데 깨지고 내려올 때는 이 이평선이 꺾입니다. 이평선이 꺾이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더블 딥으로. 그래서 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좀 보시는 게 지금은 좋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보면서, 자, 시장 종합 하나 켜놓고, 오늘 시장 종합 보면 지수 올랐습니다. 지수 양시장 빨간불 켰어요. 코스닥도 뭐 0.2%, 코스피도 0.14%. 근데 하락 종목수 여전히 많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많다라는 거는 지금도 시장 정상적인 시장 아닌 겁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 중에 이제 시장 주의하면서 뭐 재료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뭐 그런 종목들만 보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잘 보세요. 상한가 우선주들이 여전히 판칩니다. 우선주 오 마이 갓. 다시 지금 시장이 뭐 더 가든 안 가든 어찌됐건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같이 돼야 돼요. 이거 우선주 지금 연속 상한가 보세요. 3일 우선주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서 다 우선주. 지금 몇 개입니까? 네, 우선주. 지금 엄청난 우선주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상승한 우선주 보시면 유유제하고 흥구, 뭐 DBU, 이거 다 우선주잖아요. 다 지금 우선주들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시장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삼성중공업무가 지금 올라가는데, 과거에 코데즈 컴바인 깨졌을 때 모습을 보면 살벌해요. 그런 거 절대로 잡으시면 안 되고, 잡았다면 그냥 시장에다가 돈 갖다가 바치는 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그만큼 지금 시장 우선주가 판치고 종목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도 잘해야 되고 손절도 잘해야 됩니다. 안 올라가는 종목은 철저하게 안 가고, 약간의 그런 쏠림 현상도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들 보죠. 일단은 뭐 삼성전자 오늘 한번 보고요. 뭐 수급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의미 있는 수급은 아니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여기서 다시 갈 것이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지는 좀 암울해요. 종목 자체가. 리포트가 이제 4월달에 뭐 2분기가 최악이다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을 갖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 예상되는 그 어닝 쇼크기 때문에 일단은 보면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순환매를 못하고 순환매가 끝나버리고 나서 지금 종목이 밀렸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것 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정을 보이고 내일 정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5일선, 10일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S퓨어셀 오늘 좋았죠. 수소차 대장으로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S퓨어셀 오늘 S퓨어셀을 조금 대응을 못했어요. S퓨어셀은 굉장히 좋았는데 구간상 대응을 못해 좀 아쉽고, 여기를 넘기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퓨어셀 외에 JNK 히터도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NK 히터까지 해서 수소 섹터 잘 보시고요. 그리고 SK는 오늘은 좀 좋았는데 뭐 더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죠. 여기를 돌파시키면 돌파 매매로 볼 것이고, 돌파를 안 시키면 눌림으로 대응을 해볼 생각이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 추세 살아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쏠려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오늘 네이버가 참 좋았는데요.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였고요. 내일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네이버를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LG화학을 기준으로 저희는 포스코케미칼을 매매를 하고요. LG화학을 들어간 건 아니고 포스코케미칼을 매매를 하고 있어요. 포스코케미칼을 어제 중간에 매도를 하고, 어제죠. 어제 들어가서 매도를 하고 다시 잡아서 7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 매수를 매도를 하고 이제 다시 가는 거죠. 목표가를 보유하시고 계시면 일단 시가총액이 지금 4조 3천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무거워졌어요. 종목이 4조 3천원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20%의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75,000원에서 저희는 조금 내려볼까 합니다. 73,000원 정도에서 내려볼까 생각을 해요. 뭐 이 정도에서 더 가면 이제 뭐 나머지 분들이 드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오늘 첨보를 눌림목을 좀 잡으려고 했었는데 첨보는 눌림을 안 주고 갔습니다. 이 다음 타자가 첨보로 생각을 해요. 여기를 돌파니까 뭐 95,000원 선이 참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발주자가 첨보고, 그동안 잘 갔던 뭐 CIS 뭐 이런 애들은 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량이 쌓였으니까. PNT도 마찬가지고 잘 가고 있는, 뻗어가는 뭐 동아기업이라든지, 차라리 오히려 위에 매물대가 없는 신고가 종목들이 축축 치고 나갔다라는 점을 보고 신고가 종목으로 대응하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 계속 뭐 강조하는데 뭐 위아래 차익하면서 가도 되지 않나 싶어요. 위로든 아래든 차익 실현하면서 가면 되지 않나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아래에서는 뭐 매수겠죠.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고,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고, 위에서는 청산,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넘기는 구도가 나오지 않겠나 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넘기는 구도가 나올 거로 좀 보여지네요. 넘기는 구도가 그렇게 되면 뭐 재료가 저희가 이제 원하는 날에 재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 놔두면 알아서 갈 걸로 생각을 하고요. KG 모빌리언스 불안의 벽을 타고 가고 있죠. 뭐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이 밀릴 수도 있는데 뭐 이 선에서는 잡아준다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안 떨어져서 아쉬워요. 크게 확 떨어져 버렸으면 오히려 잡고 이렇게 보면 좋은데, 아무튼 모빌리언스는 좋은 종목이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 KG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참 좋았죠. 시가총액 잘 비교해 보세요. 1조 2천억이 밸류에이션 가치를 따졌을 때 퍼 PBR 7.6에 배당 0.46, 12개월 퍼가 31배. KG 모빌리언스 퍼 11배, 업종 포스 40배,
PBR 1.5, 배당 수익률 1.6. 누가 더 낫습니까? 네. 이거를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게 뭐 못 간다 한들, 만약에 못 간다 한들 객관적으로 뭐 비교는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청산가치, 청산가치, 배당, 배당 수익률, 그 다음에 수익률에 대해서 이거를 퍼가 31배, 얘는 11배, 12배. 이 누가 더 낫습니까? 근데 시가총액은 얘는 4,800억, 얘는 1조 2천억. 네.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로만 뭐 따지고 주식을 보면 어려운데요. 사실 이제 펀더멘털로 따져버리면 얘가 3배 더 가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볼 수 없고 뭐 시장의 수급과 트렌드 다 봐야 되겠지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래도 시장 다행히 뭐 큰 부분 없이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네, 라이브 방송 가입을 받고 있으니까 네, 시간 나시면 한번 와셔서 보시면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